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23일 모인 세 번째 기사. 1407년 명령락 5년 성균관 교서관의 권지 학유와 정자로 각 관의 유학교사를 삼다. 처음으로 성균관 교서관의 권지 학유 정자로 각 관의 유학교수를 삼고 매양 본관에 천전하는 자가 있을 때를 당하면 각각 그 차서에 의하여 들어와 보충케 하고 그 교훈의 건만은 그도 관찰사가 고찰하여 신문하게 하였다. 권지는 벼슬 앞에 부터 그 벼슬의 일을 잠시 맡아봄을 뜻하는 말인데 또는 어떤 벼슬의 후보자, 시보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2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이 새 정각을 절로 만들고 흥덕이라고 사액하다. 또 승통 설오로 주지를 삼으니 임금이 절의 이름을 흥덕이라 내려주고 화엄종에 붙였으며 전지 200결과 노비 59를 주고 종의 소속 액수 안의 남양 관하사를 혁파하여 그 전민을 옮겨 주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2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 사냥을 구경하고 권위를 얻어 태상왕께 드리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2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험차관 진경이 가져온 만상군 송환 요청 등에 관한 예부의 자문 두 통. 험차관 동령위 천호 진경이 예부의 자문 두 통을 싸가지고 왔으므로 임금이 정전으로 맞아들였다. 진경이 임금에게 자문을 주었는데 한 건은 혁체연간에 도망하여 와서 그대로 본국에 머물러 있는 동령이 군인 전자수 등 4,491명과 변도리가를 빨리 돌려보내라는 일이고, 또 건주의 여진만호 동쇠로와의 보고에 의하여 본국 검선 지면에 살고 있던 가족 64구를 이주시켜 건주위로 보내어 완치하게 하라는 것이었으며, 또 한 건은 건주천호 실가가 찰한 살라불하 등 13호를 해송하여 완치하게 할 것을 아랜 것에 대한 일이었다. 임금이 다 보고 나니 진경이 말하기를 황제의 선유를 본토를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이니 친척이 서로 떨어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니 임금이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드디어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험차관은 중국 황제가 보내는 사신이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2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험차관 진경에게 연회를 베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2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거둥할 때 위 일을 갖출 것에 대한 우사관 대부 송승의 상언하기를 전에 말하기를 임금의 거둥을 반드시 쓴다 하였으니 써서 법이 되지 못한다면 후사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전에 어진 임금은 백성에 대한 일이 아니면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옛적에 제 경공이 크게 나라에 고하고 나가서 교회에 사차하였고 위 문공이 별을 보고 일찍 멍에를 메어 상전에 쉬었다 하였으니 모두 백성을 이를 위한 것이요 놀고 구경한 것이 아닙니다. 신등이 엎드려 바옵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이달 22일에 아일의 조회를 보지 않으시고 동교에 나가 순행하셨으며 25일에도 또한 동교에 순행하셨사온데 시종도 갖추지 않고 의장도 베풀지 않으시어 백로와 신서들이 전하에 가신 곳을 알지 못하였으니 신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2번 동교에 순행한 것이 과연 무슨 일이옵니까? 주공이 성왕을 경계하면서 감히 유전을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문왕의 덕을 삶았고 이윤이 태갑을 훈계함에 있어 항상 유전을 하는 것을 삼풍의
조목을 삼았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달리고 사냥하는 것은 실로 임금의 마음의 모적입니다. 지금 충빙이 겨우 녹아 길이 길어서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오히려 넘어지고 미끄러질 염려가 있사온데 말을 달리 저음을 당하여 만일 실족해 쓰러지는 변이 생기면 조종께서 부탁하신 뜻에 어찌하며 신민이 사랑하고 떠받드는 의에 어찌하겠습니까? 비록 전하의 영명재성하신 덕으로도 유전의 허물을 가리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혹시 대를 잇는 인군의 전하의 명성을 미치지 못하고 한갓 본받는 것을 일삼는다면 패단이 장차 어떠하겠습니까? 또 전하의 예 아닌 거둥을 당하여 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요 유윤하신 것이 한 번이 아니오나 비례의 거둥이 지금도 그치지 않으시니 일국의 신자로서 누가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등은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지금부터 무릇 거둥이 있으시면 반드시 가는 곳을 명하시고 백관을 거느리고 의위를 갖추어 후사에게 법을 남기소서 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사차는 임금의 행처가 머무름을 말하고 아일은 백관이 조회하여 임금에게 정무를 아뢰는 날이 아일은 매달 6번이었으니 고려 때에는 초하루 닷새, 초닷새, 열하루 15, 20하루 25였던 것 같고 조선시대 때는 처음에는 초하루, 초엿새, 열하루 16, 20하루 26로 날짜였는데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역시 6아일을 지키다가 뒤에 아일이 줄어서 경국대전에서는 초닷새 10하루, 20하루, 25의 4아일로 되어 있다. 유전은 사냥을 하며 즐기는 거고 이유는 은나라 태종의 어진 재상을 말하고 태감은 은나라 태종의 이름이며 삼풍은 무풍, 음풍, 난풍을 말한다. 궁에서 항상 춤추고 실해서 취하여 노래 부르는 것을 무풍이라 하고 재물과 여색만 따르고 항상 놀며 사냥하는 것을 음풍이라 하고 성인의 말을 무시하고 충직한 말을 거스리며 기덕을 멀리하고 완동을 하는 것을 난풍이라고 한다. 모적은 벼의 뿌리와 줄기를 갉아먹는 벌레인데 뿌리를 갉아먹는 것을 모라하고 줄기를 갉아먹는 것을 적이라고 한다. 재성은 조심스럽고 오짐을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30일 을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의 상소로 대사원 때 헌납 곽덕연을 욕보인 이원을 파직하다. 사관원에서 상언하기를 본원의 직책은 오로지 덕실을 논란하여 간하고 시종하여 돕는 것을 관장하여 인주와 더불어 시비를 다투기 때문에 들어가면 인군이 얼굴빛을 고치고 나오면 백관이 숨을 죽이고 가슴을 졸이며 간사한 소인들이 곁눈질하여 보아서 감히 그런 짓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역대 이 관직을 설치하여 모두 그 권세를 중하게 하였으니 간원을 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조정을 높이는 것입니다. 전등의 헌납 곽덕연이 본원에 앉아서 헌사를 행문하는데 판한성부사 이원이 대사원으로 있을 때에 홀로 의막에 앉아서 서리와 소유 등으로 하여금 대궐문에 막아서서 간원에 아전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 서리와 소유 30여인을 보내어 곧장 관원의 정청에 들어와서 덕연의 옷을 잡아 끌어 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곧장 그의 집에까지 가서 모욕하여 좌우에게 보이었으니 간신을 중히 여기고 조정을 높이는 뜻에 어떠합니까? 이원은 중해의 여러 벼슬을 역임하여 예전 법을 잘 아는데 힘으로써 이기고자 하여 불의한 일을 자행하였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주상께서 제가 하여 시행하시와 뒷사람을 징계하소서 하니 명하여 그의 직을 파하였다. 소유는 사헌부의 이속을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일본 살마주 태수가 사자를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둔전법을 예전대로 시행하다.
참지의정부사 설민수에게 명하여 둔전에 대한 일을 다시 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명하기를 군량이 충족하지 못하니 둔전의 법을 마땅히 거행해야 하겠으나 만일 영의정의 방책에 따라서 10호로 하여금 50복을 경작케 한다면 너무 중하여 백성이 병들 것 같고 만일 여러 군현의 호구의 다수에 따라서 차등 있게 나누어 정한다면 그 일이 행하여지고 법이 오랫동안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니 경은 가서 편부를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각도 각관에 명하여 둔전의 법을 예전대로 행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흉년이 든 충청도의 번상 시위군을 돌려보내다. 충청도가 흉년이 심하게 든 이유이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직무를 태만으로 세자 좌 필선 김주의 파직을 청하는 사관원의 사관원에서 상언하기를 세자는 나라의 근본이며 가르치는 방도를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태자가 처음 출생하면 유사가 현복단의 면류관을 차림으로 남교에 보이고 종묘를 지날 때는 추장하며 대궐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리니 강보에 있을 때에도 이미 공경하고 삼가는 것을 가하였거늘 하물며 이미 장성한 뒤에 삼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세자께서 천승이 강명하니 배우는 것을 반드시 바르게 하고 듣는 것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은 교양에 여하에 결정됩니다. 전하께서 일찍이 서연관을 두어 특별히 보덕 이하 정자까지도 하여금 본사에 근무하는 것을 연제하고 항상 좌우에 있으면서 일에 따라 규계하게 하였으니 나라의 근본을 배양하는 것이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지책을 맡은 자가 모름지기 전하의 지극하신 뜻을 체인하여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선도하는 것이 그 지책이온데 필성 김주는 주상의 뜻을 돌보지 않고 환수와 서로 결탁하여 술에 몹시 취해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우며 시강할 때의 뜻에 아부하고 면대하여 아첨해서 뜻을 맞추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며 세자께서 조그마한 착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칭찬을 가하고 교기를 양성하고 고든 말을 하는 선비가 있으면 은근히 저지 억제를 가하였으며 또 을년 가을에 세자께서 맹자를 읽을 적에 날마다 50여 편을 외우며 김주가 말리기를 그 뜻만 알면 비록 한 번만 읽더라도 가하오니 어찌 이처럼 부지런히 할 것이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김주가 세상에 아첨하는 학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서연에 있어 착한 일을 하는 마음을 저지하고 게으르고 거칠은 생각을 인도하여 우리 세자의 강명하신 자질로 하여금 진발하여 성취됨이 있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이른바 인심의 모적이요 간꾀의 주머니입니다. 김주가 시강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어서온데 조그만 효과도 없으며 한갓 철록만 허비하여 위로는 전하에 부탁하신 뜻을 저버리고 아래로는 세자의 후대하는 마음을 저버렸으니 그 죄가 소소하여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조상께서 제가하여 시행하시와 아첨하는 풍기를 끊고 시독의 지금을 권면하소서 하니 명하여 파직하였다. 보덕은 서연관이 종삼품 벼슬이고 정자는 정구품 벼슬이고 필서는 서연관이 정사품 벼슬이고 환수는 환관이고 간괴는 언짢고 회로움이고 소소는 밝은 모양. 태종실록 13군 태종 7년 2월 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중군도 총재 이귀철을 하절사로 경사에 보내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밀양의 시위군 번상의 군기 검열 소울로 경상도 도사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경상도 도관찰사 도사 김기, 지 밀양군사 정혼, 영산간무 하담을 순군사 옥에 가두었다. 밀양 시위군이 정월에 번상하는데 담이
점송 차사원이 되어 군기와 마필이 부실한 것이 있는데도 정하게 점렬하지 못하였고 기는 수련관으로서 고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마침 큰 바람이 불어서 진토를 휘몰아치므로 환가하여 황인문에 이르니 사헌 장령 조사가 졸지의 길에서 만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창황이 말에서 내려 말에 의지하고 숨었다. 임금이 바라보고 말하기를 저게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무례한가 하니 좌우에서 말하기를 장령 조사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마음이 풀려 빙긋이 웃었다. 사관원에서 상언하기를 듣건대 이달 초 6일에 대가가 동교에 거둥하시었다가 돌아와 도성에 이르렀는데 시종하는 신하들이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호위하니 비록 무지한 무리라 할지라도 승려의 소재를 알 것이온데 장령 조사가 의위를 바라보며 곧장 대가 앞에 이르러서 말에 의지하여 숨었으니 그 동지가 창란하여 이미 군상을 공경하는 예가 없고 또한 풍헌의 의지를 잃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조상께서는 제가 하시와 그 직책을 정파하여 신자의 인군을 공경하는 마음을 권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다시 둔정과 연호미법의 실시 여부를 의논하게 하다. 다시 의정부 6조 대간에 명하여 둔전법과 연호미법의 편부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들 행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오직 정성 하윤만이 편하다고 고집하였다. 둔전법은 관가에서 실제로 전지를 지급하지 않고 봄에 호구마다 벼와 콩의 종자를 주고 가을에 가서 그 배를 거두는 것인데 실상은 부세를 더 받는 것이다. 백성들이 모두 좋아하지 않고 여러 신하들이 많이 말하기 때문에 이를 의논하게 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9일 가보 첫 번째 기사. 광역루 아래에서 김성, 진경, 이빈에게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1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 명하여 상하패를 만들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1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대사원 민무질이 강무 행차에 삼성에서 수행하기를 청하니 따르다. 대간과 형조가 강무의 행차에 수행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이달 13일에 근기에서 강무하고자 하므로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강무의 행차에 대간이 대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그가를 따르면 반드시 정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할 것이니 민간의 폐막과 내 몸의 과실은 황궁하기를 기다려서 즉시 간하도록 하고 그가를 따른 이는 아직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대사원 민무질이 일찍이 병으로 사면을 청하였는데 임금이 불러 말하기를 경이 벼슬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연고가 아니니 나와서 공직하는 것이 가하다 하니 무질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명령이 계시니 신이 감히 다시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신이 집에 있으면서 듣자오니 대간이 그가를 따르지 말게 하라고 하셨다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만일 규식에 맞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만 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찌 대간으로 하여금 대가를 따르는 예를 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법이 한번 행해지면 자손 만대의 폐단을 남길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사관원에서 또한 상사하여 청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정식은 법칙이고 폐막은 없애버리기 어려운 폐단을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10일 을미 세 번째 기사. 강무 행차에 수행하겠다는 대간과 형조의 상서. 사헌부 사관원 형조에서 교장하여 상언하기를 선왕의 제도에 사냥하는 예는
쏘아 잡는 것을 위하는 것뿐 아니라 등위를 밝히고 상하를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주 선왕이 전렵을 인하여 거도를 점령하여 싸운데 시인이 아름답게 여기어 말하기를 척불과 금석이 회동하여 진열 연속되었다 하였으니 그 의위와 시종의 구비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강무할 때 백관을 거느리고 의장을 갖추는 것은 예전의 제도이온데 전하께서 백성의 패가 있을까 두려워하시어 일찍이 백사의 호의를 없애고 다만 대간과 형조로 하여금 시종에 참여하게 하여 이미 성규가 있습니다. 신등이 구전한 왕지를 보면 이달 13일에 교회에서 강무하는데 대간과 형조도 또한 시종하지 못한다 하므로 대간이 따라가기를 청하여 두세 번에 이르러 싸우나 전하께서 유윤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유감스럽습니다. 전하께서는 영명하신 작품을 즉피의 학문으로 모든 완호를 마음에 두지 않으시니 대간과 형조가 비록 시종하지 않더라도 또한 협의될 것이 없사오나 만일 대를 잇는 임금이 전하의 성명에 미치지 못하고 한갓 전하의 소위만을 본받아 강모할 때 대간을 거느리지 않는다면 비록 예에 어긋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간하여 다툴 사람이 없을 것이오니 의논에 여기에 이러면 대간을 거느리지 않는 것이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하물며 거동하실 때 반드시 대간으로 하여금 시종하게 하는 것은 전하의 성법이오니 진시로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지난번에 시종하던 대간이 매양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있으니 그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어찌 이것으로 갑자기 성법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성자께서 대간과 형조에게 시종하도록 허락하시면 성법을 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것을 쫓는 아름다움이 또한 자순만대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오히려 허락하지 않았으나 민무질이 굳이 청하니 이에 허락하였다. 정물 수레에 들이온 붉은 빛깔의 휘장이고 금석은 금빛의 신이고 성규는 이미 이루어진 법규를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1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길이 38척이나 되는 물고기가 비안년 해변에서 죽다. 빛깔이 검었고 길이가 38척 3촌이며 높이가 6척 3촌, 날개가 6척이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2년 2월 1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달이 태미원으로 들어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1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광주에서 강무하다. 임금이 덕숭에 나아가 행차를 고하고 드디어 낙생역 정교에 머물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1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경안역 앞들에서 머물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1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새로 짓는 문묘의 감독관으로 성산군 이직과 중군 총재 박자청을 임명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1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남양군 홍길민의 졸기 길민은 검교 중추원부사 홍보현의 아들인데 홍무 병진년에 전법 정랑으로 과거에 올랐다. 일찍이 강릉도를 안념하였는데 호강한 자를 모직에 억제하여 조금도 굽히고 흔들리지 않았다. 사은 장령으로 부름을 받았다. 공양군 경호년에 우사의 대부를 제수하였는데 정몽주가 우상이 되매 길민이 동사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한미한 데서 일어나서 임금의 총우를 믿고 언관을 가두고 추방하여 전제를 문란하게 하니 어찌 총재의 직임에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드디어 고신에 서경하지 않았으므로 이 때문에 벼슬을 잃었다. 임신년 7월에 태상왕이 천명을 받음에 좌부 승지를 제수하고 개국공 2등에 녹훈하여 추성협찬 공신의 호를 주었다. 두 번이나 상위 중추원사에 전임되었고 자헌 계급에 올라 봉군되어 집에 나가서 죽었는데 나이가 55세였다. 시호는 문경이다. 길민은 대대로 귀현하고 거부였어. 노비가 1000명이나 되었으나 성품이 단정하고 밝아서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을 일삼지 않았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홍여방이다. 금교는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정원이 왜 임시로 정원할 때나 실물의 사무는 보지 않고 벼슬 이름만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는 말이고, 총재는 재상이고 고시는 직첩이며, 서경은 임금이 관원을 서임한 뒤에 그 사람의 성명, 문벌, 이력을 갖추어서 대간에게 그 가부를 고하던 일이고, 고려 때는 1품에서 9품까지 모든 관원의 임명에 대간의 서경을 거쳤으나 조선 때는 5품 이하의 관원만 서경하였다. 귀현은 귀하고 현달함을 말하고 거부는 큰 부자를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1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공실의 종 보명의 죄를 청하는 사관원의 상소. 윤허하지 않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덕건대 대노 보명이 지난날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하오니 마땅히 강현 조훈과 더불어 같은 죄의 죽음을 당했어야 합니다. 요행이도 도망하여 있어 홀로 죽음을 피한 지가 지금 1년이나 되어싸운데 이제 잡히었으니 어찌 하늘의 일이 아닙니까? 전하께서 차마 할 수 없는 마음을 미루시어 집으로 돌아가 놓아 보내시어 살길리기를 좋아하는 덕은 비록 지극하오나 악한 것을 벌주는 의리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비옵건대 유사에 내리시어 밝게 전형을 바르시고 정상을 알면서 숨겨준 자는 유를 상고하여 과제해서 악역을 징계하소서.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18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환궁하다. 강무 때 잡은 오르를 전사시에 보내다. 황희에게 아뢰기를 전사시에서 맛이 변한 녹회로 제사에 쓰오니 심이 불가합니다. 청컨대 강무 때 잡은 것으로 젖을 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같이 한 뒤에야 명실이 서로 맞는다. 강무하던 처음에 왜 고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황희가 대답하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고 드디어 잡은 사슴을 전사시에 보냈다. 녹회는 사슴 고기로 담근 젖을 말한다. 젖을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1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충청도 덕은현 관죽사 남쪽 봉우리의 큰 돌이 저절로 구르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1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광년루에서 종친에게 잔치를 베풀다. 의정부 찬성사 조은 지부사 김승조 참지 설미수가 참여하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22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험차관 김성이 추세한 만상군을 점거하기 위해 의주에 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22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의 만류에도 강무를 다시 강행하려고 하다. 대간이 강무를 제행하는 것을 정지하자고 청하니 윤허하지 아니하고 정은 문수성 지평 조계생을 불러 명하기를 전일에 교회에 나갔을 적에 당초에 험한 곳에 들어가서 강무를 하지 못하였고 평지에 이르자 마침 정조를 만났으며 또 큰 비로 말미암아 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일에 또 이틀 동안 자가면서 강무를 행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말로 직접 아뢰고 손은 올리지 말라. 그리고 행차의 공비는 모두 사복시의 말로써 씻도록 하고 도내의 관찰사로 하여금 집한케 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리 알라 하였다. 이에 대산 민무질과 자삭은 대부 허주가 연일 대궐에 나아가서 다투었다. 정조는 국상이나 원로 대신이 죽었을 때 또는 큰 재변이 있을 때 조회를 보지 아니하던 일인데 여기서는 홍길민의 죽음으로 인한 정조를 말하는 것이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2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완산군 부윤에게 전지를 내려 회안 대군의 전nhập 등을 허락하게 하다.
해안대군이 성밑 근처에서 전렵하는 것을 금하지 말게 하고 또 관가에 작은 말을 내주게 하여 타게 하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24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종친에게 광령루 아래에서 잔치를 베풀고 활쏘기를 구경하다. 우대원 권완이 기녀와 악공들이 쌀을 달라고 청하는 단자를 소매 속에 넣었다가 올렸는데 임금이 술이 취하였으므로 의안대군 이화에게 내주 올리게 하였다. 화가 대강 임금께 여쭈니 임금이 거짓 응락하였다. 완이 물러가서 왕패를 써서 기녀 9명에게 각각 쌀 2석을 악공 11명에게 각 한 석씩 주었다. 헌부에서 이를 듣고 탄핵한 임금이 말하기를 완이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명령을 받은 것이다 했다. 민무질이 아뢰기를 무릇 쌀을 주는 것은 유사가 맡았으니 완이 청할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잔치로 인해 취하신 틈을 타서 잠깐 아뢰고 갑자기 스스로 시행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윤하지 아니하고 완을 불러 공직하게 하였다. 이에 민무질 등이 모두 집으로 물러가니 모두 출사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1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종친을 해원정에 불러 활쏘기를 구경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26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일본 국왕이 사자를 보내 방문하다. 간악한 도둑들을 금하여 없앤다고 통보하였었는데 서계와 예물이 있었다. 상주 자산 대내 다다량득옹이 또한 좌정성 하윤에게 글을 올렸다. 서계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왕래 문서이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2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다시 양주에서 강모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2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지는 예물을 쌓는 법을 아뢰다. 조정에 진언하는 예물을 봉해 싸는 법을 봉해 싸는 날을 당하여 좌정성 병조판서 대사원 지신사가 일제히 모여서 감독 고찰하고 만일 그 중에 연고가 있는 자는 모두 차관으로 대신 나오게 하되 전기하여 예조의 계제사 난관 한 사람이 각 해당 관원에게 통고하고 먼저 모여서 공손히 기다리어 감히 어김이 없도록 하게 하소서. 계제사는 예조의 한 분장, 의식, 제도, 조회, 경연, 사관, 학교, 과거, 인신, 표준, 책면, 천문, 누각, 국기, 묘휘, 상장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예조 주하랑 정종본을 순금사 옥에 가두다가 곧 석방하다. 대가를 맞이하던 날에 잘못하여 각서를 일찍이 모이게 한 때문이었다. 조금 뒤에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윤저, 이규령, 민무질, 성석인, 조견 등을 세관직에 임명하다. 윤저로 병조판서를, 이규령으로 참찬의정부사를, 민무지로 여성군 겸 판의용 순금사사를, 성석인으로 사원부대사헌을, 조견으로 충청도 도절제사를, 강사덕으로 경상도 도절제사, 임정으로 전라도 도절제사를 삼았다. 조견 등 세 사람은 모두 수군 도절제사를 겸하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4일 무오 첫 번째 기사 덕수궁에 나아가 헌수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5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성가사에 속해 있던 노비를 다시 주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5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종친을 해원정에 불러 활쏘기를 구경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5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의정부로 하여금 관리를 변방에 차견하는 법을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변방에 차견하는 법을 의논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시산의 인원으로서 차견을 받은 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면하기를 꾀하여 곧 떠나지 않으니 부모와 자신의 질병을 제외하고는 연구를 칭탁하여 면하기를 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율에 따라 논죄하소서 하니 그대로 하였다. 시사는 시임과 산관 즉 시임은 현재 벼슬에 있는 사람 말하고 상관은 일정한 관직이 없고 관계만 보유하고 있는 관원을 말한다. 세종시록 13군 태종 7년 3월 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폐 없이 하는 뇌사냥을 언금하다. 세종시록 13군 태종 7년 3월 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세자를 시강하는 관원의 보강을 건의한 사관원의 상소. 세자를 교양하는 법을 논하였다. 소는 이러하였다. 세자는 저부인이 교양하는 방법을 상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좌우 전후가 모두 어진 사대부인 연후에야 가히 함양하고 훈도하여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착한 데를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일찍이 서연관을 두시고 보덕 이하 정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본아에 사진하는 것을 면제하여 그 직임을 전일하게 해서 항상 좌우에 있으면서 일에 따라 규계하고 일깨우게 하셨으니 국본을 배양하는 것이 지극합니다. 그러하오나 그 사이에 간신 정조원이 겸임한 자가 반이나 되므로 배봉과 아조 및 본사에 죄자하는 날을 당하면 간관이 4, 5인에 불과합니다. 또 시향, 식가, 복제 등의 연구로 인하여 간혹 한두 사람에 그치오니 좌우 전후가 과연 모두 어진 사대부입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제 나라 사람이 가르치고 여러 초나라 사람이 떠들어댄다면 비록 날마다 종아리를 때리며 제 나라 말을 고하더라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왕소에 있는 자가 장류 존비가 모두 설거주가 아니니 왕이 누구와 더불어 착한 일을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지금의 좌우에 있는 자가 시강하는 관원은 심히 적고 환자의 무리는 매우 많으니 함량하고 훈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또 저하가 성품이 본래 영매하고 나이 거의 혼인할 때가 되었으니 교양하고 인도하여 보좌하는 것을 더욱 늦출 수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보덕에서 정자까지 10사람을 모두 본사의 직무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겸임하여 시강의 직책에 전심하게 하고 또 대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윤차로 입시하게 하여 간관의 근태와 한간의 국직을 삼고하여 서로 더불어 인도하고 보익하며 유액 권장하게 하면 저하가 반드시 진발하여 성취됨이 있어 학문이 날로 진보되고 덕업이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분은 다음 대를 이을 왕세자이고 정조원은 이조와 병조의 관원이고 아조는 아일의 조회이고 제좌는 합좌를 말하고 식가는 휴가를 말하고 설거주는 전국시대의 송나라의 현신이고 저하는 왕세자의 경친이고 유액은 인도하여 도와준다는 말이다. 태종시록 13군 태종 7년 3월 7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안동 북면의 채은을 정지시키다. 명하여 은을 캐는 것을 파하였다. 처음에 조중에 진언하는 은그릇의 세공이 700여냥이 되었으므로 공조에서 그 용도를 지출할 수가 없었다. 전전서 윤전이라는 자가 상언하기를 경상도 안동 북면의 은갱이 있는데 캘만합니다 하였다. 이에 그를 보내서 시험하였더니 윤전이 인부 300명을 역사시켜 두어 달 동안 겨우 3전을 얻었고 또 많이 사익을 경영하므로 관찰사가 그 일을 조사하여 아뢰니 그 역사를 파하였다. 조금 뒤에 윤전이 또 풍해도에서 채언할 것을 허니하니 사관원에서 상언하기를 윤전은 성품이 본래 어리석고 고지식하여 채언의 기술은 알지 못하고 공을 세우기를 탐해서 신사년 가을에 경상도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모아 산을 팠으나 마침내 일전도 얻지 못했고 병술년 겨울에 또 김해 청도로 돌아가서 군사를 모아 땅을 팠으나 또한 얻은 것이 없었고 안동에서 얻은 것도 또한 3, 4전에 불과한데 백성을 수고로 비고 재물을 손상시킨 것은 심합니다. 만일 윤전이 소비한 비용으로 은양을 샀다면 어찌 3, 4전 뿐이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미리 바야흐로 한창이어서 백성들을 역사시킬 때가 아니온데 윤전이 또 풍해도에서 작배하고자 하니 바로 윤전을 소환하여 농씨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 민생을 이루게 하소서. 만일 말하기를 은퇴는 이를 4대 1로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시 물리의 밝은 자를 택하여 농한기를 당해 채굴하게 한다면 그의 민생이 이루어지고 구하는 것이 얻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소가 올라가며 공중에 머물러 두기나 했으나 마침내 그 역사를 파하였다.